당신은 모두가 떠나간 뒤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것이 아닌 요구와 기대, 그리고 문제들의 메아리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무거운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당신의 내면의 집은 점령된 영토이자 다른 사람들의 전쟁터였고, 그동안 당신 자신의 평화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당신의 평온함이 더 이상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결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고 당신의 축복이며 보이지 않는 여장부의 왕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고 치유하며 지탱하는 여자. 하지만 만약 그 왕관이 사실은 세 장이라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는 위험한 문구들로 만들어진 황금 세 장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능력에 있다고 배워왔지만, 우리 자신의 샘물이 말라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인생에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더 이상 따뜻한 밥 한 그릇이나 원치 않는 조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가장 큰 선물이 당신의 전략적인 부재, 당신의 선택적인 침묵, 특정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우아하게 거절하는 것이라면요? 이것이 당신에게 이기적으로 들리나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오랫동안 죄수로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가 함께 폭파시킬 첫 번째 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평화는 무지개 끝에 있지도 않고 은퇴하거나 모두가 괜찮아지면 찾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신기루입니다. 평화는 전쟁 행위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통해 치르는 전쟁.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을 통해 치르는 전쟁.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당신의 필요가 존중받고 싶은 당신의 필요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며 독이 된 것을 추방하려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60 이후에 좋은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당신의 피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의 목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랑 때문에 당신의 발에 채워지도록 허락했던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족쇄를 함께 찾아낼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열쇠를 잡고 자물쇠를 열며 당신의 영혼이 적어도 30년 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던 가벼움으로 춤추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우리 여성의 DNA에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어 시급히 추방해야 할 것은 바로 만능 해결사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족쇄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 아들의 고통이 당신의 책임이고, 당신 딸의 재정 위기가 당신의 문제이며, 가까운 사람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당신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휴일도, 휴식 시간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곤할 권리도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가족의 구조센터가 되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박수갈채를 통해 키워졌습니다. 당신이 위기를 해결하고 싸움을 진정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당신은 영웅이라는 보이지 않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메달의 대가가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너무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필요를 파악하고 돌보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일정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당신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얽혀 있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생산되기도 전에 기부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해결사 증후군을 추방하는 것이 차갑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해결사 역할에서 현명한 관찰자 역할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지와 통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는 어깨와 귀, 그리고 포옹을 제공하며 나는 네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며 결과를 조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 없이는 그들이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구별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은 모두를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웅처럼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 손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서 조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며 자신의 힘을 발견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살아갈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선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만능 해결사의 자리를 포기한다. 고귀한 침묵을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문제가 당신에게 제시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깊이 숨을 쉬세요. 정말 힘들어 보이네.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와 같은 문장을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책임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잔인하게 보일 것입니다. 버리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여정에 대한 존엄성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끊어내야 할 족쇄. 즉, 첫 번째의 직접적인 결과는 만성적인 죄책감을 감정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해결사가 감히 쉬려고 할 때 자신을 때리는 채찍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밤을 괴롭히는 유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대가로 산 이기적인 사치라고 믿게 만드는 독입니다. 죄책감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되든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에 의해 강요되든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조종 도구입니다. 그것은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화가 하소연의 독백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기를 주저하는 것, 성인 자녀의 잘못된 돈 관리를 또다시 메워주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서 나가는 돈, 당신의 몸과 영혼이 침묵과 고독의 하루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수락하는 일요일의 초대.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한다는 동일한 보이지 않는 서명으로 봉인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기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하나의 감정을 피하기 위한 길고 지친 시도가 됩니다. 만성적인 죄책감의 치유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죄책감은 당신의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의 두려움의 척도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쁜 엄마, 나 이기적인 할머니로 보일까 하는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책임감의 무게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당신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상 속의 위협이 유발하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추방하는 것은 영혼을 재교육하는 훈련입니다. 거울을 보고 당신의 평화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단언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자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실패가 엄마로서의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허용하는 것, 이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여정에 대한 존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들을 키웠다는 믿음, 의식적인 죄책감을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그 감정이 떠오를 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물어보세요.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거니? 네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니? 당신의 죄책감과 대화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폭군에서 겁먹은 조언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왕의 평온함으로 그것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지금 지휘하는 것은 나야. 그리고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해.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죄책감의 족쇄는 한 고리가 풀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더욱 현실이 됩니다. 이제 당신 해방의 세 번째 기둥에 도달했습니다. 가족의 재정적, 감정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추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눈에 보이며 종종 돈이라는 금기와 권력의 역학이 얽혀 있어 깨기 가장 어려운 족쇄입니다. 수년,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비공식적인 은행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비상사태의 안전한 항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노동, 당신의 저축, 당신의 계획의 결실인 당신의 돈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공동 예비 기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재정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또한 감정의 금고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좌절감, 분노, 불안을 예치하기 위해 당신에게 전화합니다. 당신은 필터 없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 감정적 독소의 수용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의 반석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장 단단한 반석조차도 끊임없는 부정적인 흐름에 마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석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 특히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인간입니다. 이 무한한 책임을 추방하는 것은 존엄성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명확한 선을 긋고 노년의 재정적 안정이 협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 비상사태에 처한 자녀를 돕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지만 그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거나 무책임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덮어주는 것은 그를 약화시키는 방임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돕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엄마의 안전망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측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신은 들어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대화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암사자처럼 맹렬하게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한 연료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더 이상 감정적 뱀파이어에게 빨아먹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 자신의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도움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희생하지 않고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시간적 가치를 정의하세요.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평온하고 단호한 대답은 아니요 여야 합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정화의식을 만드세요. 무거운 대화 후에는 자연 속을 걷거나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을 듣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배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상상하며 의식적인 목욕을 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치에 맞고 당신의 일부가 불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우리처럼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법을 배우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면 간단한 제스처를 취해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 인식의 빛이 퍼져나가 필요한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강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입니다. 네 번째로 무너뜨려야 할 장벽은 모든 문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환영받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자이자 가족 문제의 판사 역할을 추방할 때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살핌과 지혜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보았으며 더 많이 실수했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결혼 생활, 손주 양육 방식, 직업 선택, 거실 벽을 칠하는 색깔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요청받지 않은 모든 의견은 가장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보다 너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더 잘 안다 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율성에 대한 미묘한 무효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낳습니다. 당신의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들을 만들거나 깊은 분노와 점진적인 멀어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끊임없이 판단받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이 습관은 당신을 마치 모든 배우가 대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연극의 감독인 것처럼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있게 합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관이 아닌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좌절하며 당신의 것이 아닌 영역에서 귀중한 정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의 감시자가 되는데 이는 당신에게서 그들의 여정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객이 되는 가벼움을 앗아가는 보람 없는 일입니다. 이 행동을 추방하는 것은 겸손과 집착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무수한 방법이 있으며 당신의 방식은 그중 하나일 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선택한 길이 비록 당신에게는 구불구불해 보일지라도 그의 영혼에 필요한 배움을 위한 완벽한 길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혀를 깨물고 깊이 숨을 쉬며 너는 해야 해 라는 문구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에서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자세는 평화의 대사의 자세입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찰하고 대화하며 조화를 증진합니다. 당신의 집은 중립적인 영토, 즉 자녀와 손주들이 비판의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판사의 왕좌에서 물러날 때 당신은 안전한 항구가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허락을 구하기 위해 당신에게 오지 않고 자신들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과 삶을 나누고 싶은 진정한 열망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옳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위대한 행위는 무언가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가용성이라는 사고방식을 의식적인 현존의 실천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밤새 켜져 있는 전화기, 항상 열려있는 문,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비상사태를 끼워 넣기 위해 항상 유연한 일정.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현존했나요? 아니면 단지 지친 마음과 소진된 영혼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인가요? 완전한 가용성은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키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수도꼭지를 항상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은 약해지고 물의 압력은 떨어지며 대부분은 낭비됩니다. 당신은 가족 점심 식사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침에 들었던 문제 목록에 있습니다. 당신은 손주와 놀고 있지만 전날 밤 위기를 해결하느라 몸이 아픕니다. 당신은 곁에 있지만 당신 자신으로부터는 부재합니다. 반면에 의식적인 현존은 온전함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양이 아니라 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결될 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순간에 온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마음으로. 그것은 당신이 딸과 오후를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의 휴대폰은 무음 모드가 되고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부터 비워지며 당신은 100%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행간의 의미, 눈의 반짝임, 목소리의 망설임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수호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나 주에 협상 불가능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독서를 위한 시간, 당신의 정원을 위한 시간, 당신의 침묵을 위한 시간, 당신의 친구들을 위한 시간,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필요로서, 당신의 영혼이 재충전되는 시간으로서. 처음에는 가족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려있는 수도꼭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순간들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들은 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최상의 모습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평화는 고립이 아니라 의도성에서 올 것입니다.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시간이 있는 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존재가 피곤한 의무의 메아리가 아닌 빛나고 진실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지 않을 권리를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켜져 있어 거의 꺼져가는 희미한 전구와 어둠 속에서 물러나 있다가 진정으로 빛이 필요할 때 온 힘을 다해 빛나는 등대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내면의 집을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전투에 지친, 점령된 그 영토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세요. 해결사, 죄책감, 그리고 무한한 책임을 추방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퀴퀴한 공기를 내보내고 무거운 의무의 가구를 편안한 선택의 안락의자로 바꾸고 벽을 당신 자신의 평화의 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는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족의 사랑을 추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배운 왜곡된 사랑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역학을 존중의 건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타인에 대한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그 원천님을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갈되어 이제는 다시 맑고 신선한 물로 솟아나 익사시키지 않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휴식 기간이 필요한 샘물처럼 말입니다. 이 시점부터 당신의 삶은 비밀의 정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모두가 들어와 꽃을 밟고 허락 없이 열매를 따고 그들의 잡초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문을 잠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원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땅을 돌보고 뿌리에 걸음을 주며 죽은 것을 가지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 오직 당신만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누구를 위해 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자는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며 자신이 신성한 땅을 밟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이 움직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딸들, 손녀들, 그리고 당신의 혈통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당신은 세대를 병들게 하는 자기 희생의 순환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가루가 될 필요 없이 사랑과 힘의 기둥이 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작은 용기의 불꽃이 당신 안에서 켜졌다면 이 만남을 기념하는 제스처를 취하시길 초대합니다. 이 불꽃이 다른 여성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쉬어도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친구나 자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규칙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여성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주와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으로서 댓글에 나의 평화가 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선언하세요. 현실로 만드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은 그 결정과 함께 시작됩니다.